산과 평야를 이어주며 수많은 생명들을 길러낸 어머니의 산, 모악. 그 넓은 품에 안겨있는 금산산은 미륵신앙의 성지로 전북 최고의 사찰다운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미륵전 안에 모셔진 미륵불은 엄청난 위엄으로 좌중을 압도합니다.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중심 도량인 금산사. 금산사 미륵전과 미륵불을 통해서 금산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진표율사에 의해 크게 중창된 금산사. 예나 지금이나 이곳을 찾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미륵 삼존상이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가운데 모셔진 본존 미륵불상의 높이는 무려 10m를 훌쩍 넘습니다. 좌우에 나란히 봉안된 협시보살상은 네모나고 살찐 얼굴을 하고 있으며 머리 위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본존불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통적인 조형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륵불의 제작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흔적을 불상 아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번 어루만지고 기도를 드리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는데요. 불상 아래의 자리에 쓸 철제 대좌로 금산사를 중창한 진표율사의 설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륵전에 가서 보시면 보통 외부에서 알려지기로는 솥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는 철제 연화 대좌라고 합니다. 쇠로 된 부처님을 받드는 대좌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솥단지라고 하면서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바람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표율사께서 이 절을 중창을 하실 때 사람들 병을 나서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민들한테 구전으로 해서 전해 와서 오늘날까지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천년고찰 금산사는 백제 법왕 때인 599년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찰에 불과했던 금산사를 크게 중창한 이는 진표율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산사를 거쳐간 큰 스님들의 묘탑이 자리한 부도전에서 진표율사라는 선명한 네 글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표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 참진자에 표시할 표자, 어떤 표현을 한다, 그런 표현을 해서 말 그대로 진리를 표현한 분 또는 진리를 표시한 분, 그런 식으로 의미를 새길 수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송고승전에 백제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제가 망한 지 거의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백제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세속의 중생들에게 참된 것을 표현해준 그런 존재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존재로 일단 진표를 볼 수 있습니다. 백제 귀족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진표율사. 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승들의 이야기를 담은 송고승전이란 책에는 그의 출가 설화가 실려 있는데요.
진표의 집안은 대대로 사냥을 잘하는 가문으로 그는 활쏘기에 능했다고 합니다. 사냥을 나간 진표는 잠시 쉬는 틈에 개구리들을 잡아 버드나무 가지에 꿰어 물에 넣어두었는데요. 이듬해 봄 다시 사냥을 나간 진표는 그때까지 살아 울고 있는 개구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에 크게 자책하며 개구리들을 모두 풀어준 뒤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의 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출가 동기의 연기설화가 뭔가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탈출도 못하는 꿰어져 버린 개구리 같은 존재들을 해방시키라라는 하나의 미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백제가 망해서 백제 지역인으로서 존재했지만 그 망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뭔가 이 스님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새롭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주었던 존재가 진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 이후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수행에 정진한 진표. 험준한 절벽에 자리한 불사의 방에서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수행한 끝에 불교에서 구세주라 말하는 미래불 미륵보살과 천상부터 지옥까지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지장보살을 만나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후 금산사를 중창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766년의 일입니다. 금산사의 중심 공간은 바로 미륵전이죠. 왜 여기에 미륵을 모시게 되었을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10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백제의 유민들은 아마 쌀의 수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 유민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때 진표율사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바로 백제 유민의 메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확 트인 대지 위에 3층 규모로 우뚝 솟아있는 미륵전. 그런데 재미있게도 안에 들어가 보면 층고가 높은 1층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m를 훌쩍 넘는 불상을 모실 수 있었던 건데요. 미륵전엔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내부 곳곳에서 용의 기상을 담은 다양한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륵전의 외경을 살피다 보면 역시 다양한 형태의 용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용과 미륵전은 어떤 관계일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미륵이란 존재는 그 불교에서 일종의 구세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제도하고 인멸하신 후, 즉 돌아가신 이후에 56억 7천만 년 뒤에 새로운 중생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바로 미륵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미륵이 이 호남 지역과 아주 그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그 호남 지역의 어떤 토착 신앙이 미르, 바로 용으로 상징되는 수신, 물신을 숭상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미르라는 고유어하고 미륵이라는 부처님의 명칭이 거의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호남 지역의 토착신이 불교적으로 변형되는데 가장 그 적합한 그런 그 하나의 그 존재로서 미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륵이라는 존재는 그 역사적으로 백제가 망한 이후에 이 호남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성이나 어려움,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구세주, 그런 관점에서 특히 지금 전라도, 특히 호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그 신앙의 대상이 됐던 그런 존재가 미륵이었습니다. 금산사에서 가장 높이 솟아 있으며 언제 보아도 당당한 위용을 뽐내는 미륵전. 여느 사찰에서도 보기 힘든 3층 구조로 만들어진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미륵을 보고 너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네가 다 제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륵 보살은 현재 도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용화수라고 하는 나무 밑으로 내려오셔서 3번에 걸쳐서 설법을 하게 됩니다.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보면 1층, 2층, 3층에서 3번의 설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한 곳입니다. 숫자 3의 의미와 관련해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던 익산 미륵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본래 미륵사인 3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2개의 석탑 가운데에 나무로 만든 목탑이 자리했는데요. 탑 뒤엔 3개의 금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금산사 미륵전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백제하고 신라가 과거에 가람을 건축하는 기본 계획이 조금 달랐는데 백제는 탑이 하나 있으면 그 뒤에 주법당, 금당이라고 합니다. 탑 하나에 금당 하나, 1금당 1탑식으로 절을 지었고 신라는 금당 하나에 탑이 2개 있는 1금당 쌍탑식의 가람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시대 사찰 불국사. 금당 하나에 석가탑과 타보탑을 세운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에 가서 보시면 탑 자리가 3곳이 있고 금당 자리도 3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백제 때 지었지만 얼핏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원래 탑하고 탑 사이를 회랑으로 다 막아놔서 작은 절 3개를 모아놓은 것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미륵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3번에 걸쳐서 설법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평면에다가 3개를 준비를 한 곳이고, 여기 금산사 미륵전은 수직으로 그 설법을 할 수 있는 공간 3개를 준비한 그런 곳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진표 율사에 의해 중건된 금산사는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귀족 불교의 찬란함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 흔적을 이 부도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용의 얼굴과 거북의 몸을 한 이 특이한 받침돌은 고려 중기 금산사를 중창한 소연 스님의 탑비를 바치고 있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연의 5째 아들이었던 소연 스님은 고려 숙종이 해덕왕사라는 시호를 내릴 만큼 그 덕이 높았는데요. 1079년 주지로 부임해 금산사를 더욱 크게 중창하는데 당시 건물의 숫자만 무려 86개로 현재 금산사의 3배 규모입니다. 하지만 금산사는 조선시대 숭유 억굴 정책으로 그 찬란했던 영광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가람 전체가
화마로 사라지게 됩니다. 금산사를 대표하는 미륵전은 전쟁이 끝난 뒤 무려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금산사에 올 때마다 미륵전 제 옆에 있는 이 기둥이 항상 먼저 관심을 가고 눈에 띕니다. 한 400여 년 된 나무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임진을 한 이후에 충창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베고 여기에 옮겨와서 또 기둥으로 썼을까. 미륵전 건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금산사에 오면 꼭 들여다봐야 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대장전입니다. 대장전에 모셔진 불상은 석가모니 불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후불 광배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비교적 단조롭고 규모가 작은 대장전. 그런데 지붕 한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대장전을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대장전 자체가 건물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질 않고 이 탑처럼 좀 상승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유재란이 있기 전까지는 미륵전 앞에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정유재란 때 타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건물을 세울 때 목탑을 세우지를 못하고 거기다 건물 하나로 그걸 대신을 하기는 했지만, 과거에 이 자리가 탑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마루 가운데다가 탑의 상륜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륵전과의 관계를 알고 나니 대장전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적광전인데요. 이곳에 주불로 모셔진 것은 비로자나불. 태양의 빛처럼 불교의 진리가 우주 가득 비추는 것을 형상화한 겁니다. 금산사의 대적광전에는 유독 많은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대적광전 안에 들어가서 보면 5부처와 6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맨 중앙에 당연히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석가모니불,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데, 그리고 정면에서 볼 때 맨 오른쪽에 약사불, 노사나불이 모셔져 있는데, 한 법당 안에 이렇게 5부처와 6보살이 모셔져 있는 곳은 전국에서 거의 드뭅니다. 조선 초에 태종과 세종 때 어마어마한 불교 통폐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 모든 전각들이 소실이 되면서 기존의 다른 사찰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들을 이렇게 한 전각에 모시게 되어서 금산사는 가람배치가 특이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일주문을 지난 뒤 다시 금강문을 지나고 천왕문을 통과한 뒤 보제루를 거쳐야만 비로소
사찰 경내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찰의 중심에 자리한 것은 대적광전. 그런데 사람들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건물인 미륵전으로 향하는데요. 그렇다면 금산사의 중심 건물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금산사의 그 가람 배치는 남북축이 기본 축입니다. 금강문에서부터 천왕문 거쳐갖고 보제루를 지난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게 대적광전입니다. 이건 이제 화엄경을 주로 공부하는 절에서 주 법당을 대적광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화엄종을 계승하는 사찰에서 본전으로 하는 대적광전과 미륵을 모시는 미륵전이 공존하는 금산사. 과거에는 이거하고는 다르게 동서, 지금 현재로 보면 미륵전하고 대장전을 연결하는 축을 동서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금산사는 맨 처음 생겼을 때 이후로 특히 진표율사가 중창을 한 이후로 미륵신앙의 본거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그 미륵전이 중심축이고, 남쪽이 아니고 서쪽을 쳐다보는 그런 형태의 가람 배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적광전과 미륵전 사이에 있는 방등계단인데요. 모악산 주능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능선이 쭉 뻗어나오다가 중간에 아래로 능선이 또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 그 능선이 끝나는 지점에 방등계단이 있어서 흔히 풍수지리상으로는 기운이 맺혀 있는 혈자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시각적 중심에 있는 방등계단은 서로 상충되는 수직적 조형과 수평적 조형을 함께 아우르는 절묘한 미술의 조형적 원리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금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악산 주능선과 용마루가 일치하는 대적광전. 수평적 특징이 도드라지는 대적광전은 전면이 7칸으로 마치 대지에 달라붙은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기둥이 짧지만 거리가 넓고 기둥 위의 공포도 촘촘하기 때문이지요. 반면 미륵전은 기둥이 길고 간격이 좁아 마치 솟아오른 듯한 수직적 조형미를 느끼게 합니다. 수평성과 수직성을 강조하며 자리잡은 두 개의 중심 건물. 상반되는 두 곳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방등계단인데요. 이 방등계단을 중심으로 금산사를 살펴보면 수평과 수직이라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강조하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융합시키고 있는 금산사 가람배치의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백제가 망한 지 100년 후인 761년에 진표율사가 금산사를 중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백제 유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아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게 벌써 1300~400여 년 전의 일인데요. 과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산사에 있는 보물들의 숨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난 형태의 계단이라는 것이 발 딛고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계를 받는, 수계받는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과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군 이래 최고의 여류서예가다.